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주식 리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없는 반쪽짜리 한 주였죠. 그래서 더욱더 호흡이 빨라진 그런 한 주였는데 이 3거래일 오늘 시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떤 수익률 결과가 나왔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재까지 집계가 된 오늘 수익률 현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번 주 1위를 공개합니다. 우리 성경희 감독이 20.50% 수익률 가져가면서 1위로 이번 주 1위 자리를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그 뒤를 문종 감독님께서 2위 자리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5.53% 수익률 가져가면서 2위 자리로 마감을 합니다. 자, 3위에 이주연 감독님. 와, 굉장히 순위 변동이 많으신 감독님인데 이번 주도 굉장히 무난하게 3등으로 마무리를 좀 해주셨어요. 4.82% 수익률 가져가면서 와, 정말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수익률 대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로 4위와 5위 보도록 할 텐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지난주 1등이었던 이무학 감독님이 5위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4위로 마감이 됐는데요. 각각 0.21%, 이무학 감독이 0.52% 정도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각각 4위와 5위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명예 1위 포트폴리오,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첫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던 K옥션, 저희가 한번 익절 처리를 했었죠. 13% 정도 수익률이 나면서 이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팀을 하드캐리해 주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하이장군과 로지시스 선수가 잘 뒷받침해 준 모습입니다. 특히 어제 자세하게 좀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로지시스 4.35% 수익률 가져갑니다. 그리고 하이장군도 2%대 수익률 기록을 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20.50%로 이번 주 1위로 마감이 됩니다. 네,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3개의 종목을 가지고 많은 감독님들이, 5분의 감독님들이 수익률 대결을 펼쳐주셨는데 1위의 주인공이 오늘도 탄생을 했습니다. 이 자세하게 이 수익률 브리핑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이 또 1위를 하셔서 인터뷰를 바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하는데요. 성경인 감독님과 임상현 감독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익률 마무리가 좀 됐기 때문에 바로 좀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 성경인 감독님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감독님.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예. 하면서 약간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은데 1위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 데뷔를 해야죠. 오늘도 무조건 겸손 자세. 오늘도 겸손 예. 자세. 아예 그렇게 캐릭터를 잡으신 이 건가요? 1등을 지키기가 되게 힘든 겁니다. 그건 1등은. 그래요. 예. 왜냐하면 1등은 내려올 길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유지하기가 예. 쉽지 않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1위는 하셨으니까 그래도 기분은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좋죠.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네. 뭐 시장 자체가 뭐 개인 투자가분들이 현재 보면 이제 테마주 섹터만 쫓아다니면서 오늘도 보면 상담 종목들 보면요. 거의 고점에 물려가지고 연락이 와요. 예. 네. 그 톡에서 이제 상담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런 종목보다는 이 성경희 전문가가 선정한 이런 종목군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주가가 흔들려도 오히려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세력들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 상승 종목만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일단 노란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군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신다 하면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장 이제 조금 평온해졌죠. 시장 자체가. 근데 다시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환경이 또 조성될 수도 있고 이건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을 해서 저희 다음 주 겨냥해서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경희 감독님께서는 이번 주는 이번 주고 또 다음 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겸손한 자세로
1위는 기분은 좋지만 겸손한 자세로 좀 일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도 1위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다음 주 안에 자유 편출입권을 쓰실 수 있게 증정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지키셔도 되고 아니면 이 선수는 좀 교체하거나 빼야겠다 하면 자유롭게 종목을 편출입하실 수 있도록 자유 편출입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요긴하게 쓰일까요, 감독님? 다음 주 쓸 수 시장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는 또 알겠습니다. 아니 1위인데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아니 감독님 되게 대단한 거예요. 아니 너무 티를 안 내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겸손으로 컨셉을 잡으신 것 같아요. 노란 톡방에서 더 좋은 수익이 이건 게임이어서 그렇지 장중에는 더 좋은 종목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이 선수들은 이제 쇼잉을 위한 선수들이고 그렇죠. 진또배기 선수들은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만나볼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 1위의 자신감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임상현 감독님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순위로서는 좀 아쉬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잘 가고 있는 노보티즈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노란 톡방에서 스윙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저점도 굉장히 높은 스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현재 그 바이오주를 이제 편입을 했는데 돌발 악재가 나와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뭐 농구로 비유를 하면은 현재 마이클 조던인 줄 알고 영입을 했더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아니었나요? 데니스 로드만 그러니까 농구계의 악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덕이 너무 심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3일 전까지 잘 갔던 헬스트 큐브가 이름만 보면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이제 그 약간의 이제 돌변해서 현재 월요일이라도 급락해도 되는데 왜 굳이 오늘이냐? 왜 오늘이었을까? 그런 부분에서 현재 제가 아쉬움이 좀 있지만 농구계의 이제 데니스 로드맨이었다 생각이 되고 다음 주에 진짜 마이클 조던과 같습니다. 이름도 앞에 맞자로.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따가 내일장 주전 선수 공개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하시길 바라고 이제 중반전에 좀 현재 뭐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력 발휘를 좀 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번 주 나는 몸풀기였다. 그리고 프로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컨디션에는 정말 매일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내가 이번 주엔 놓쳤지만 다음 주에는 보완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 1위는 내려올 자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 저희는 올라갈 길이 더 많아요, 감독님.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분 좋게 좀 이번 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2주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3주가 남았기 때문에 센터 자리를 현재 중심으로 해서 한번 후반전에 마지막에 이제 웃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웃겠다. 우리 감독님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경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성강희 감독님께서 기분 나쁘실까요? 전 감독님께서 그래도 한번 삐끗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했거든요. 근데 1등으로 마무리가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도 내가 마이클 조던인 줄 알았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던 게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경기 상황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를 저희는 대비를 해야겠죠. 일단 두 감독님들과 함께 이런 좋은 선수들을 고를 수 있는 방법 어디 가면 좀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두 감독님들 팀이 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자,
자, 이렇게 수익률 대결 결과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 그 전에 경기장 컨디션을 저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 앞서서도 좀 언급을 살짝 해주셨지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와중에 더 잘 뛰어주는 선수들을 저희가 골라야 될 텐데요. 오늘 장 한마디 정리해 볼 수 있는 코멘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만나보시죠. 네, 숫자가 나왔습니다. 2638. 눈치가 빠른 우리 투자자분들이면 바로 아셨을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인 것 같은데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2638 누가 적어주셨을까요? 예. 아, 네. 감독님, 2638. 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예, 지난주에 한번 제가 예고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뭐냐면 시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제 코멘트를 좀 하겠는데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현재 화무 11호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이 비온 뒤에 무지개 뭐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 당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이번 지수는 2638까지 추세적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뒤로 이제 갭이 나왔던 연속해서 갭이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이제 차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지난번하고 비슷하게 뭐 전개가 될 확률이 많은데 제가 파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긴 파동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번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서 2단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가장 기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크게 꺾어진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고점이냐 고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시고 고점이 아니다 판단하면은 여기서 간 만큼 더 간다.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좀 일어나는 3일 전에 일어난 부분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은 층 돌파, 그러니까 이에 대한 층이죠. 층을 갭으로 돌파하는 돌파 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대한 이수배만큼 올라간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뭐 그런 요인인지 되는데 기본적으로 추세선으로 보면은 추세선을 한번 그어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추세선, 그다음에 이 추세선 상단은 넘어갈 확률이 많은데 두 번째 추세선 상단은 넘어가기 좀 힘든 모습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 저점에서 2134에서 정확히 500포인트를 더하면은 현재 634가 됩니다. 그래서 2638포인트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현재 움직여줄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네. 또 최근에 대형주가 이렇게 합류를 좀 하는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의 또 움직임들이 약간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지수가 높다고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2,638포인트까지 가면 딱 정확히 6% 상승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고도 현재 가능한 수치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제가 이번에 이제 대세 상승장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강력한 근거는 바로 월봉에서 보면은 16개월 상승, 그다음에 16개월 대칭, 1대1 대칭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소한 저점에서 8개월 정도는 추세적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월봉상 적이병 내지 적산병 적이병이면 한 달 쉬었다가 다시 2단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굉장히 강한 상승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네. 다만 2월 목표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이제 시장의 흐름들을 보자면은 미국의 GDP가 작년 같은 경우는 1분기, 2분기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3분기, 4분기가 플러스 다 돌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침체된 국면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돌아오면서 소비 부분들이 굉장히 왕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현재 금리 인상이 고공 행보를 하기 때문에 2024년은 피할 수 없는 어떤 흐름들에 좀 해당이 되지만은 그때는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봐야 문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올해 상반기는 굉장히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피크를 좀 칠 수 있기 때문에 상고하저 가능성들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강세 주도주의 테마가 최근에 나타난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게 두 개 축으로 해서 반개 테마로서 뭐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나 이쪽 관련된 이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추가적으로 현재 여기서 인공지능에서 뭐 반도체도 들어간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좀 뜨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춘 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 주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작년에 계속해서 장세가 빠질 때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난 종목도 다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고밸류션입니다. 이 종목을 펄을 30으로 줄 거냐 40으로 줄 거냐. 그러면은 현재 적정 영업이라 할지라도 4배가 올라간 거고 40이 비싸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10으로 내리자 하는데 현재 영업이익이 계속 유지만 돼도 난데없이 4분의 1에 대한 저평가를 고평가를 받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빠지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난 하락장에서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보다 더 올라가고 더 괜찮기 때문에 절대 안 빠질 것이었는데 절대로 빠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고밸류션을 내가 펄을 10으로 줄 것이냐 40으로 줄 거냐에 따라서 4배가 이렇게 고무줄 오차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영업이익이 아무리 늘어나도 이미 반영이 돼서 고밸류션을 다 받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하는데 지금은 현재 저평가종 국면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만 늘어나도 올라가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맞다 하지만은 이 펀더멘탈은 그때그때 달라지는 고무줄이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숫자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 시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드렸는데 2638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시장이 강세를 좀 띠고 있는 가운데 윗선까지 열려있는 부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장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뭐 인공지능 AI 관련주도 굉장히 강했고요. 시장 시장의 두 개의 축을 정해놓고 주도주를 우리가 잘 골라야 이런 상승장에서도 흐름을 같이 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코멘트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지는데요. 두 번째 코멘트 함께 보시죠. 그때 그 사람 굉장히 함축적 의미가 또 많은 걸 보니 오늘 1위를 하신 우리 성경희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그 사람, 아니 첫사랑도 아니고 그때 그 사람이 누구죠?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예. 외국인 투자자 수급에 대해서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 연말만 해도 외국인 투자가분들이 계속해서 매도세가 강했었는데 맞아요. 어느 날 갑자기 1월 달에 들어서 삼성전자를 연속 17일째 연속 순매수상에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사람이라는 표현을 해봤는데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맞나? 과연? 아닌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보는 판단은 일단 단기 과열 쪽에 좀 접어들지 않냐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FOMC 금리 결정이 나오는 구간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2월 둘째 주죠. 네. 2월 둘째 주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은 작년 한 해나 작년 7월 달부터 보면 일주일 전부터는 시장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6월에 오히려 공격하는 파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삼성전자는 연속 순매수로 지수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2,497선을 찍었습니다. 네. 이걸 배당락 시세로 판단하면 지금 현재 2,550과 2,510 사이 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앞전 고가가 2,550선인데 그걸 이미 돌파시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럼 배당 시세까지 합산해서 본다 하면은 지금 현재 종합지수는 2,480선에 있지만 눌림 구조가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2,420선까지 죽였다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어떤 구조가 만들어지냐. 지금까지의 섹터, 주도주 섹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릴 겁니다. 지금 가는 친구들이 안 갈 거다? 가는 친구가 아니라 섹터가 바뀌어버립니다. 보통 하락 공격이 이어지는 구간에서 섹터가 바뀌어버리거든요. 뭐 기관 투자가고 외국인 투자가고 세력들도 섹터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제 판단은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뭐 100%, 150%, 70%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좀 접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다음 섹터를 위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되나. 성경희 전문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결론은 거기서 섹터가 다 나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외국인 투자자인 거군요. 그렇죠. 작년이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우리 성경희 감독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많이 오른 종목들에 한해서요. 역사는 변하지 않거든요. 이제 추세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는데 단기적으로 32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한 달 너무 동안에.
부담스럽게 오른 거죠? 부담되게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좀 눌린 구조를 주고 네. 한번 털어낼 거 털어내고 다시 올라가는 파동으로 열릴 거다는 겁니다. 아, 어찌됐든 두 분 다 시장이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동의하시는데 예. 그 움직이는 흐름에 있어서 한 번쯤은 눌렀다 갈 것인지 혹은 뭐 손바뀜이 한번 일어날 것인지 예. 이런 부분 한번 경계해야 된다는 의견까지 감독님의 의견이 더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안에서 흐름을 타려면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도 그래요. 시장이 너무 오르기만 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그 상승하는 장 속에서도 종목을 잘 못 고를 때 네. 불안함이 커져가는데 우리 감독님들과 함께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다면 저희 본격적으로 선수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3거래일밖에 없었지만 어떤 규칙으로 이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됐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프로주식 리그 룰부터 함께 보시죠. 네, 프로주식 리그 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 5분의 감독님들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쳐왔습니다. 필수적으로 하루 한 종목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돼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제시하신 목표가 터치 시 1회에 한해서 목표가를 수정하실 수 있고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만 보유할 수 있는데 이번 주는 3종목이 최대였겠죠.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한 누적 수익률을 통해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자, 1위를 하셨던 성경희 감독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를 차지하신 우리 문종 감독님 포트폴리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관록 있는 선수들로 포트폴리오를 채워주셨는데요. 동원 시스템즈와 DI 동일 어제 나오셔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두 형제 모두 2%대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동원 시스템즈 2.55%, DI 동일 2.54%, 모트렉스 선수도 힘을 내어줬습니다. 0.44% 수익을 내면서 누적 수익률 총 5.53% 가져갑니다. 지난주 1위의 주인공이었던 우리 이무혁 감독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위의 저주일까요? 이번 주는 꼴등으로 마감을 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아바코 선수는 힘을 내어줬는데 발목을 잡은 게 바로 스맥이었네요. 스맥 선수 마이너스 4%대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너무 아쉽게도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이었습니다. 0.52% 손실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이변의 주인공 이주영 감독님, 굉장히 상위권에서 막판에 스포트를 좀 내어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어요. 누적 수익률이 지금 현재 4%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비덴트 선수가 오늘 삐끗했습니다만 모아데이터와 지어소프트가 뒤에서 힘을 내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각각 4%대, 3%대 수익률을 가져갔고요. 총 누적 수익률 4.82%로 마감이 됩니다.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좋았는데 ST큐브 선수가 오늘 좀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진 엑스테 선수도 삐끗했고요. 각각 4%대와 5% 손실 구간을 기록을 했는데 막판에 들어왔던 KTIS가 9%대 수익률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수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장 컨디션과 더불어서 이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선수들 이야기까지 포트폴리오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젠 면밀하게 이 선수가 이번 주에 왜 잘 뛰었고 이 선수는 왜 삐끗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진 엑스텍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도 괜찮았는데 저희가 공략한 시점이 조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초가 공략이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일까요? 이 선수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예. 자,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봤을 때 현재 그 수익률 대회에 나가기 때문에 네. 손절가를 약간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그렇죠. 이게 타이트하게 잡는 것은 현재 전략상 잡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략상 잡는 것도 있지만은 이 파동을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된다는 어떤 기준인 거죠. 기준이 있기 때문에
3% 내로 굉장히 그 계산적으로 잡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근데 아진에스텍 같은 경우는 이날 로봇 관련된 주가 굉장히 흔들렸던 그 날에 좀 해당이 되는데 네. 현재 그 9,160원, 70원 정도 부분에서 그 부분이 그 데드라인이 있을 겁니다. 정확하게 10원 오차를 보이고서 현재 현재 반등을 좀 해줬던 네. 그런 아쉬운 부분에 좀 해당이 좀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네. 여기서 봤을 때 9,160원을 잡았던 부분들은 현재 이 상승사파 십자 도정이죠. 이 출발점으로 보고 현재 그 지난 주말에 출발점을 보고 수요일 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런 부분으로 확률을 했기 때문에 출발전에 하단은 선은 절대로 깨지 않는다. 깬다면은 하락 추세라든가 뭐 단기 조정이 된다 했는데 정확히 이제 10원 오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건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그쵸. 미스가 됐다. 그래서 이것만 아니었어도 뭐 굉장히 뭐 괜찮지 않았을까.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진에스텍이 이제 상승사파 십자도정 5일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음봉에 또 중심을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현재 하락 음봉이 아니라 현재 추세를 반전하는 속임수 음봉이다 아.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거는 현재 아직 숨어 있는 현재 그 로봇 관련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AS를 할 때 오. 지켜볼 필요가 있고, 노란톡에서는 그대로 바닥에서부터 계속해서 들고 모아왔죠. 온 네. 스윙 종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만 트레이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손절 라인 제외를 시키더라도 노란톡에서는 계속해서 수익을 그럼요. 가져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이 굉장히 기준이 높으세요. 그래서 이런 짧은 시간 안에서 매매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진엑스텍 선수가 이렇게 손절 처리가 됐지만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뭐 꾸준히 모아왔던 스윙 종목이기도 하고 이 선수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처리가 됐다는 점까지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감독님들과 함께 하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종목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핸들링은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 종목들도 좀 볼까요? 굉장히 다양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뭐 일찍이 K옥션 같은 경우는 챙겼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 수익을. 근데 이제 더 갈 확률이 높은 선수다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서울옥션은 약간 오늘 쉬어갔단 말이죠. 너무 올랐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눌림 매수죠, 이제. 눌림 매수예요? 네. 이것도 눈속임입니까? 예. 오. 뭐든지 한 파동이 갈 수가 없거든요. 눌렀다가 N자 파동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날은 서울 옥션도 22,000대에서는 눌림 매수. 네, 쉬어갔죠. 예, 네. 그리고 다시 25,000원 도입할 시도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K옥션도 더 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다음 뒤따라서? 주에 재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좋은 구조가 좋은 가격대에 들어오면은 한 번 더 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선정. 저희가 K옥션은 일단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익절 처리를 한번 했는데 예. 대장주인 서울옥션이 움직이는 걸 좀 보고 그 뒤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렇죠. 선수다. 예. 알겠습니다. 뭐 워낙에 K옥션 선수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까지 점검을 해보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종목들 중에는 저는 이 친구 이야기를 진짜 하고 싶었어요. 예. ST큐브. 예, 예. 네, 아니 이 친구는 뛰라는 그 경기를 안 뛰고 약간 스캔들에 휘말려서 예. 좀 억울하게 삐끗한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열애설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예, 예. 무슨 일입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네. 악재에 좀 휘말려가지고 현재 너무 임상이 실패하지 않느냐, 막 그런 악재에 억울할 것 휘말려서 같아요. 오늘 급락이 좀 됐던 막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좀 해명하고 네. 대응 전략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럼요. 생각이 되는데 선수를 대표해서 그 로봇 현재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바닥에서 여기서 현재 집중적으로 했고 중장기로 이제 대응하신 분만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오늘 악재가 나온 부분들은 보통 임상 어떤 결과가 임박을 할수록 네. 이제 불안한 심리 때문에 결과가 안 좋나 하면서 계속 한번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추세선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점과 저점 연결한 거, 이제 고점과 고점 연결한 추세선 보면은 살짝 깨진 상태에서 했지만은 추세선 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몸통하고
아래 꼬리가 1대1인 이 망치형 음봉 같은 경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현재 저점에서는 요거는 바닥의 시그널들인데 추세 이탈로 갈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상승사파 형태에서는 5일 숙성법이 있듯이 이것도 똑같이 5일 숙성법을 합니다. 결국은 이 중간 위에서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위쪽에서 움직여주고 계속 버텨주면은 이거는 올라가는 파동이 좀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슬금슬금 아래에서 기다가 힘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은 조만간 깨고 내려간다는 그런 개념에 해당이 되는데 이건 이제 대응의 영역이고 저는 위쪽 방향성을 두고서 현재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약간 변동성이 있는 바닥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추세를 타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그다음에 여기 관점에서는 약간 맞지 않는 종목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난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추세를 확실히 이제 탄 종목에 대해서만 다음 주에 이제 전격적으로 포진을 하기 때문에 SQ를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분들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결국은 바이오는 지금까지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월 달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S큐버가 만약에 정상적인 어떤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 바이오지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2월 14일 날 마지막 전환사채 물량이 나옵니다. 그런 14일 이후기 때문에 약간 뭐 2월 첫째 주냐 아니면 둘째 주냐 되지만은 바턴 터치가 된다면 바이오가 된다. 근데 그 주인공이 무엇이 되느냐? 뭐 이거 달려 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노란톡 와 보시면은 확실하게 뭐 대응 전략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급락에 대한 급락이 언제든지 올 수 있지만은 급락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것이냐 이런 이 부분 기술적인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로운 종목들이죠. 근데 우리 감독님들이 자세하게 이런 선수들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으면 대응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감독님들 이야기 귀담아 들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성경희 감독님의 종목들 중에는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식스맨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는 누리플렉스. 네. 사실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지 식스맨 바꾸실 의향은 없으실지 궁금한데 물론 잘해주고 있어요. 5%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좀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월요일 날 아마 교체 종목이 갈 거예요. 나갈 식스맨을요? 겁니다, 새롭게. 그렇다고 이 종목이 안 좋다는 거 아닙니다. 그럼요. 근데 시간상으로 지금 갈 때가 됐는데 바로 슈팅이 나오지 않으니까 조금 기간적으로 보통 보면 10일에서 15일 동안 조정파가 나가다가 그때 등파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갈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월요일 날 공개할 테니까요. 그때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누리플렉스가 좀 눈에 익는다 싶을 때쯤 좀 바꾸시지 않으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식스맨 종목이 바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과연 어떤 종목이 식스맨 종목이 될지.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종목 중에는 이 친구 얘기해야죠. 나머지 두 종목들이 쩔뚝쩔뚝 되고 있는데 KTIS가 가장 최근에 들어온 선수였는데 지금 그 오늘 고가 기준으로 지금 9%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아니 이 친구는 오늘 왜 뛴 건가요?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마지막에 전략상 SQ가 정상적으로 가고 금요일 날 마지막에 상한가를 갈 종목을 무조건 찾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KTIS하고 KTCS 쪽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아침 방송에서는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KTIS와 KTCS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KT의 이제 고객센터죠. 이제 고객센터의 IS는 수도권하고 현재 강원도 전체를 아울러서 KTIS라고 하고 나머지 어떤 그 지방권은 KTCS라고 하는데 여기 업체가 뭐냐면은 고객센터를 대기업이나 이런 90개 정도가 되는
업체의 하도급 전문을 받습니다. 아, 근데 하청? 네. 예,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네. KT에서 믿음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 수혜를 받으면서 많은 하도급 받는 업체부터 새롭게 그 런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어떤 흐름들이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KT 서비스 믿음뿐만 아니라 LG에서는 알다시피 엑사원 네. 이런 부분들의 이제 초거대 AI 쪽에 어떤 경쟁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SK그룹도 마찬가지 이런 부분들의 초거대 AI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초미의 관심사 수혜주가 실제로 나오기는 힘듭니다. 실질적인 부분들은 KTIS에 해당이 되는데 KTIS는 어제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추천하니 뭐 차트 볼 줄 알아?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음봉인데. 네. 근데 왜 추천을 했느냐? 네. 왜 상한가를 갖고 추천하냐? 자, 여기 보시면 상승삽바 형태의 출발 캔들의 5일 숙성법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1, 2, 3, 4, 5일이죠. 갭상승의 음봉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이게 갈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전체 상승과 하락의 이 폭에 정확하게 정가가 딱 중심에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하. 내일 상한가 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KSIS는 CS는 17%까지 올랐고 오늘 시간에 9%가 올랐습니다. 아, 시간 외에도 움직였나요? 예. 그다음에 KTIS는 시간에 3% 정도 올랐고 현재 이 부분들은 KTIS는 오늘 10%까지 올랐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시세 베팅이 나왔을 수 있는 아까운 종목이 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네. 또 시총도 뭐 1,000억대에 불과하고 바닥에서 얼마 여기 음봉으로 보면은 현재 이 로봇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겨우 얼마 올랐냐면은 거의 한 15% 밖에 안 오른. 나머지는 더블씩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찾는 이제 매집이죠. 이게 대량 거래 시켜놓고 윗꼬리 달고 위아래 급등하고 또 급락시키고 계속 매집의 조조의 과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딱 하루밖에 등판을 하지 않았지만 매우 이제 강렬한 어떤 그 기운을 던져주고 갔는데 네. 노란통에서는 계속해서 이거 가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되더라도 가기 때문에 더 자세한 건 어디? 이 아래에 자 노란통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런 부분들은 현재 다음 주에 뭐 차익 실현이 좀 될 것 같기 때문에 네. 이 수익률 게임에서는 현재 중단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중단되지만은 수익률 게임은 노란통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AI와 관련돼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 오늘 KTIS가 잘 가는 모습 보여줬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이거는 짧은 질문인데 로보티즈는 식스맨에서 교체될 확률이 없습니까? 계속 가져갑니까? 예, 한 번 매년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간단하게요. 사실은 그 로보티즈는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떴을 때 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 이때 편입을 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뒤늦게 나중에 공개를 좀 했던 종목에 해당이 네, 되는데 맞습니다. 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8%로 올려놓은 맞아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번 크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그날 여기서 방송을 하지 않았지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첫 번째부터 거의 더블 이상 갔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또 자세히 알려면 어디 이 아래 노란톡에서 오시면은 로봇 관련된 그 핵심적인 종목 이 부분에서 선행학습. 파동 마디매매 이 모든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과 AI 두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열심히 구성해주고 있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다음 주를 뛸 준비하고 있는 주전 선수들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선수들을 픽하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임상현 감독님은 마인즈랩을, 성경희 감독님은 웅진을 선택했습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주전 선수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마인즈랩은 제가 어느 정도 마이클 조던이라고 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성경희 감독님의 웅진이 전 좀 의외였어요. 예. 아니, 굉장히 뜬금없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웅진 왜요?
요즘 챗봇 많이 들어보셨죠? 아, AI 그렇죠. 인공지능. 오늘도 움직였잖아요. 네, 웅주인 자체가 2020년도 9월 달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클라우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부각되면서 최근에 3일 동안 상승파가 이어졌는데 네. 아직 상승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급등할 의지가 있습니다. 엥? 급등할. 네. 포인트가 지금 현재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 차트를 보시면 앞전 고가 저항대를 그대로 지금 돌파시키는 상황이고요. 이쪽 부분 보시면 네. 이쪽 저항대가 딱 잡혀 있는데 여기를 오늘 상단 돌파시켰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대 거리량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눌림이 나오면은 이제 포인트가 월요일날 잡힐 겁니다. 네. 눌림이 나오고 난 뒤에는 장대 양봉으로 한번 그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AI 셀바스 AI나 이런 종목을 추격하느니 네. 거기에 관계된 관련사들 저가에서 아직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군들을 산다 하면은 오히려 수익률 면은 더 극대화될 거고 오히려 밤잠을 편히 잘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잠깐 밤잠 이야기는 문종 감독님 얘기 제가 아닌가요? 그게 갑자기 뛰어나네요. 아, 그러게요. 예. 예. 이렇게 다른 분의 코멘트까지 예. 착용해서 AI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을 따라잡기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럼 AI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는 그렇죠. 뭐가 있을까? 웅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런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 예. 예, 웅진을 픽해 주셨습니다. AI 관련돼서는 오늘 장에서도 굉장히 많이들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선뜻 종목을 고르기가 어려운데 웅진 픽을 좀 해 주셨습니다. 좋은 종목이죠. 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마인드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조던 같은 선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거가 뭡니까? 예, 먼저 그 기업에 대한 근거 부분들은 현재 마인드랩 같은 경우는 현재 AI 콜센터, 그다음에 AI 회력, AI 영상 분석 뭐 이걸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인간 솔루션에다가 현재 자체 엔진 개발, 현재 그 엔진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기술을 결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기기까지 호환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키오스코, 그다음에 뭐 스마트폰, 네. 아니면은 현재 로봇이나 뭐 이런 쪽에 호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인공지능 관련된 특허나 기술도 설투룩스하고가 1등. 마인드랩이 2등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뜨고 나중에는 마인드랩에서 추구하는 것은 홀로그램, 다시 말해서 현재 홀로그램까지 3차원 공간에 뜨는 현재 이런 가상인간 솔루션까지 구성을 좀 하기 때문에 XR이 되면은 더 화려하게 부활이 될 수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실제 KT에서 하는 믿음이라는 그 현재 이런 그 현재 그 인공지능으로 이제 네. 구현하는 여러 가지 고객센터와 같이 이제 현재 경쟁 체제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장이 개화된 것은 챗봇 서비스. 그래서 솔트룩스가 제일 먼저 갔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은 가상인간 3대 테마에도 종목을 주목하자. 그러면서 마인드랩이 1등, 그다음에 솔트룩스가 2등, 그다음에 3등은 이스소프트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1등을 계속해서 밀었는데 의외로 챗봇이 이제 터지면서 현재 솔트룩스가 계속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저는 마인드랩이 이번에 다시 한번 순환매로 다시 한번 가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인드랩은 믿고 보는 현재 로보티지와 같은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제가 두고두고 많은 것들을 이제 분석을 좀 했고 네.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1등을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맞아요. 해서 거의 더블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로보티즈인데 약간 로봇이 늦게 발동이 걸릴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네. 마인드랩도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데 그 차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 그럴까요? 좀 차트도 드려보면은 볼까요? 차트는 이렇게 현재 처음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는 2대0 처음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오른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약간은 미안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이 고점과 이 고점에서 한번 급락이 됐죠. 네. 절반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절반을 반납을 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1주기 파동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주기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면은 요거 이론적으로는 60일 안에 현재 일주일 안에 이제 급등을 해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죠. 네. 그런 물론 이제 주기가 약간 짧아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지 않고 단기 고점에서 눌림목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게 슈팅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전략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투입을 한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좀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번에 단기 급락은 새로운 파동, 2차 파동의 말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인공지능, 그다음 후발주죠. 후발주 위주로 한 부분입니다. 마인드랩 같은 경우 시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예요? 1,200억입니다. 오. 나머지 뭐 몇 배로 날아간 것은 3천억, 4천억.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총 1조 5천억 정도 되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마인드랩이 바닥에서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어도 지금 현재 시총이 1,200억이라는 겁니다. 갈 길이 나머지는 머네요. 3천억, 4천억밖에 되는데 그래서 네.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상현 감독님의 이 내일장 주전 선수 마인드랩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 분 감독님께서 오늘 가져와 주신 종목들을 또 보니까 AI 특집이네요. 네, AI 간접적인 수혜주, 또 AI 하면 떠오르는 마인드랩, AI 특집이기 때문에 확실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맞구나, 미래 먹거리가 맞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AI 특집이니까 서로 두 분이 각자의 선수들을 보기에는 어떤지, 왜냐면 상대방을 알아야 나도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희 감독님은 이렇게 마인드랩, 예, 사실 AI 하면 떠오르는 종목 바로 마인드랩 떠오르거든요. 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좀 경계심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마인드랩도 저희 노란톡방에서 12,5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50% 이상 수익을 낸 종목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과거에 한번 네, 제 본 적이 스타일상 이제 종목은 잘 선정하셨는데 이제 네. 저만의 스타일상은 네. 저는 가격 부담을 좀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이 올라오긴 했구나. 네. 그리고 기준봉이 기본적으로 추가 상승 여지는 있어요. 제가 봐도 종목은 잘 선정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금 AI의 뭐 대장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네. 그리고 시초가가 예전에 상장시켰을 때 고가가 4만 원대였거든요. 만 원까지 죽였다는 것은 아주 말도 안 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그러면 거기 이상까지는 뭐 2만 5천 원 돌파 시도는 한번 나올 거는 같습니다. 확실히 한 방이 있는 선수긴 한 것 같은데, 네, 일단 나의 스타일은 아니었다. 제 스타일은. 나의 스타일. 그죠? 감독님들마다 스타일의 입맛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임상현 감독님은 웅진, AI와 관련돼서 이렇게 챗봇으로 엮여서 간접 수혜주로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웅진 뭐 차트 봤더니 갈 것 같아요. 진짜. 네, 갈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K옵션 들고 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오. 불길하다. 질 수 있다. 근데 정확히 맞았습니다. 맞네요. 근데 오늘 그렇게 봤더니 얘기하셨어요. 안심이다. 가긴 가는데 약간 급등보다는 완만한 더 시장 어떤 평균 정도 가지 않냐. 왜냐하면 웅진이 주 사업이 다르게 전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죠. 영리하게 잘 골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재료로서 저평가를 해소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잘 골랐지만은 네. 오늘은 다소 안심이다. 그래서 다음 주 1등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맞습니다. 이게 감독님들마다 스타일도 또 다 다르기도 하고요. 저희가 굉장히 짧은 호흡으로 이루어지는 수익률 대결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적으로도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이 선수가 그 기간 안에 잘 뛰어줄 수 있을지도 중요하거든요. 두 감독님들이 AI와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얻으셔서 골라왔지만 이렇게 스타일에 따라서 종목을 보는 눈이 다 달라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점이 재밌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돼서 내일장 주전 선수들 이야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자, 다음 주 저희가 이제 이 선수들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음 주는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감독님들. 그래서 시장 컨디션을 보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드는데 두 감독님들 다음 주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지 상대방한테 패를 다 보여주진 말고요. 살짝만 보여준다면 우리 성경희 감독님 어떤 작전 갖고 계십니까? 조금 소극적. 소극적? 예. 그런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소극적. 네.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밑에서 피하고 싹쓸이. 밑에서 싹쓸이가 무슨 뜻이죠? 좀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면 네. 좋은 종목 싹쓸이. 그럼 아까도 시장 얘기해 주실 때 살짝 눌렀다 갈 때 그럴 구간이 있을 텐데 그때 좀 매수를 그렇죠. 하는 걸로? 그게 다음 주일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가 될 예. 것이다. 알겠습니다. 내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우리 임상현 감독님 어떤 전략 갖고 계십니까? 예,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다 예정된 어떤 0.25 bp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느 정도 시장이 굳어졌기 때문에 네. 대형주 유지했던 상승장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카카오, 네이버, IT가 전격적으로 오르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이쪽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더 뜨겁게 좀 타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형주의 어떤 상승 속에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월과 같은 똑같은 파동이 2월에도 반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감독님과 성경희 감독님 함께했습니다. 감독님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 프로 주식 리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